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설가로 활동했고요. 4권 정도의 책을 냈습니다. 쇼코의 미소는 2013년 1월에 제가 썼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설집의 표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에 있었던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고등학생 쇼코라는 아이가 한국인 소유라는 친구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유와 쇼코는 서로 펜팔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20대에서 자기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글을 써봤던 건 소설을 써봤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대 내내 좀 도전하지 못하고 피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말이 되니까, 후반이 되니까 제가 계속 피해왔던 저의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고, 저의 두려움을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이겨버리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번역 작업은 그 영어판 쇼코의 미소 그 작업이었어요.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미국에 있는 어떤 레지던스에 신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쌍으로 한 열흘 정도 그 어떤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움이 되었던 것 같고, 아직도 좀 감동적인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줌마라고 해서 엄마의 모든 면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엄마의 약한 면은 보지 못했을까? 아줌마는 엄마의 인간적인 약점을 모두 다 알아보고도 있는 그대로의 엄마에게 곁을 줬다. 아줌마가 준 마음의 한 조각을 엄마는 얼마나 소중하게 돌보았을까? 그것이 엄마의 잘못도 아닌 일로 부서져 버렸을 때 엄마가 느꼈던 절망은 얼마나 깊은 것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엄마는 그 이후로도 마음을 나눌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했었다. 그리웠을 것이다. 말로는 그때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엄마를 엄마 자신으로 사랑해준 응애 아줌마를 엄마는 오래 그리워했을 것이다. 그저 가끔 말을 들어주는 친구라도 될 일이었다.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줄 일이었다. 그녀가 내 엄마여서가 아니라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생의 행복과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엄마가 우리 곁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건 생에 대한 무책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도 아니었다는 것을.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자기 확신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을 맞섰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성격 안에서 어떤 상충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정확한 언어로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해도 그것이 저의 의도대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독자의 수만큼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독자가 살아왔던 삶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밤이라는 작품은 제가 쓴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202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후에 2021년에 내게 된 소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작은 여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를 버린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고, 그 딸이 다시 딸을 낳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자기 사랑보다도 자기 수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나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수용해 주는 것, 그런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거짓된 자기 사랑의 말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래도 나는 얘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수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나무도 많고 이래요. 주변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 집중도 되는 편이고요. 집에서는 우선 작업을 잘 못해요. 집에서는 쉬고만 싶고,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은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저는 도서관을 주로 가는 편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호주 브리즈번 작가 페스티벌에 가서 느낀 점은 저라는 작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를 모르는 외국 작가들이나 독자들, 출판 관계자들께 저를 좀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거는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독자님들 마음 안에 독자님의 시간과 저의 책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이 사람 책 읽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다 읽었었는데 그런 기억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